그러니까 소프트웨어부터 우리가 가다듬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정치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적과 아의 구분선이에요. 상대를 뭐라고 규정할 거냐? 우리를 뭐라고 규정할 거냐? 그게 1번입니다. 그 한번 보시죠. 자, 저는 그러면 야 상대방 뭐 저기 뭐야 그냥 상대방 뭐 깡통 진보라고 부르든 뭐 좌파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구분하면요, 골로 갑니다. 우선 첫째, 상대를 보수라고 부르고 우리를 진보라고 부르면요, 이거 골로 가요. 왜 골로 가냐? 상대가 진보가 아니거든요. 진보가 그리고 정의가 안 돼요. 프로그레시브라는 게. 공산당이 말하는 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릭부리한 놈들이 말하는 진보가 있고요. 별로 몇 개 다 진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수도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보수의 반대말은 리버럴이에요. 그리고 진보의 반대말은 반동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엮어갖고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짜서 판을 팔았단 말이에요. 쟤들이.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예요. 소련이 망하니까, 동구가 망해버리고 나니까 그거 망하기 전에는요, 쟤들 뭐라고 우리 불렀냐면 그러니까 반민족, 반민중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 파쇼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쟤들이 우리를.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민족해방, 민중해방 세력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혁명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해방 세력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반민족, 반민주, 파쇼 세력이라고 불렀다고요.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해방혁명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수진보라는 프레임을 딱 들고 나왔는데 그걸 누가 받아먹었냐. 조선일보 같은 빅미디어가 받아먹었다고요. 그래서 90년대 초가 되면 조선일보가 나는 보수 정론 미디어입니다. 이렇게 구라를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족보에도 없는 구분이에요. 보수의 반대말은 리버럴이고 진보의 반대말은 반동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진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보다로 반동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나 그럼 저는 오케이, 나 반동할게 그래요. 근데 걔들 그럴 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 프레임에 우리가 뭐하러 들어가냐고요. 두 번째요. 좌파 우파도 엉터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좌파 우파예요. 좌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좌예요. 예를 들어서 피바다로 사람 잡아 죽이는 김일성이네, 혹은 저기 뭐야 모택동의 50년대 뭐 스탈린, 이것도 좌고요. 그 다음에 쭉 와서 지금 현재의 영국 노동당이나 무슨 독일의 사회민주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의회 제도 및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그 틀 안에서 노는 것도 좌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좌파의 스펙트럼을 다 넓게 해도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김일성 영생교는 좌파에 못 들어가요. 김정은 방한 환영한다고 모연 이상한 사람들의 피켓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러고 써왔다면서요. 참 철없는 사람들인 게, 만약에 평양에 가서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요 라고 써있으면 끌려가서 총살당합니다. 북한에서는요, 공산주의가 금서예요. 막스 금서, 레닌 금서, 엥겔스 금서, 스탈린 금서, 모택동 금서, 호치민 금서, 다 금서예요. 공산사상은. 왜냐? 우주의 모든 유의미한 진리는 김일성 유일사상, 김일성 영생교의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뭐 잘났다고 캐캐 묵은 공산주의 사상 공부하면서 옆에다가 눈 돌려 임마 그러고서 잡아가서 총살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아주 악질 분자로 취급한다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다시 충고 드릴게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지 마세요. 김정은이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니라 북한이. 거기에다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그 시위 나오시는 분들, 나는 영생하시는 수령님이 좋아요. 나는 김일성 영생교 신자예요. 이러고 쓰시고 나오세요. 그러셔야지.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상대를 좌라고 규정을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 뭐야 진짜 뒤에서 흔들고 있는 애들이 좌파냐고. 김일성 영생교 눈치 보는 따까리들 아뇨.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훈장을 달아주는 거예요. 무슨 상대가 좌식이나 돼. 그냥 김일성 영생교 따까리들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우파는 원래 좌가 규정돼야 우파가 나와요. 200년 전에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나왔어요. 프랑스 혁명 때 급진파가 의회의 왼쪽을 차지하고 앉으니까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히 의회의 오른쪽에 가서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좌우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태생부터 좌가 규정이 돼야 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쟤들이 좌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정말 꿀꿀이 잡탕 죽이거든요. 거기에 뭐 김일성 영생교 신자부터 해서 동성애자까지 있잖아요. 동성애도 북한에서는 총살인데. 페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기 환경파리 해갖고 기업에서 용돈 받아 쓰는 애들도 들어가 있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개량 한복 주워 입고 다니면서 저기 무슨 혁신학교인가 뭔가 들어가서 저기 애들 뭐 지역사회 지도한다고 되먹지도 않는 시국담 가지고 저기 그 어린애들한테 그 노가리 풀다가 나오면서 용돈 받아갖고 나오는 이상한 룸펜도 들어가 있고. 상대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꿀꿀이 잡탕죽이거든요. 거기에 대고서 어떻게 좌라고 레이블을 붙일 거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반대 진영이 뭐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거냐고. 못해요. 그래서 백모는 좌빨 이런 용어 잘 안 써요. 못 쓴다고요. 왜냐면 상대방이 빨갱이, 즉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상대방이 좌파도 아니다 이거예요. 상대방은 김일성 영생교예요. 그냥 이거 사교 신자더라고요. 사교 신도인데 피바다. 김일성 피바다 신앙이에요. 김일성이 만들어주는 민족 피바다 속에 민족의 구원이 있다라고 20대 때 그걸로 머리가 이게 왕창 뇌수가 그냥 곤죽이 됐던 사람들이라고요. 지금은 그게 더 흉악하게 교활해져 있죠. 아닌 척하고. 그래서 좌우 구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전체주의냐 반전체주의냐라고 구분해야 돼요. 이때 전체주의라는 거는 조기 축구의 멤버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체로서 팀워크를 다져가지고 오늘 상대방 팀을 기필코 이기자. 으쌰으쌰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는 그 단결을 말하는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전체주의 핵심은 뭐냐면 계급투쟁을 내세우든 민족해방투쟁을 내세우든 김일성 미라를 내세우든 간에 피바다 속에 인간 구원이 들어있다라는 사교신앙이에요. 핵심은. 그 맨 가운데를 까고 나면. 그러면 상대방을 왜 전체주의라고 우리가 규정하냐. 보세요. 상대방의 핵심 세력은 뭐겠어요? 북과 연계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세력이에요. 이거 영어로 멋있게 표현하면 PCAA 페더럴리스트예요. PCAA 프로 차이나 엔타이 아메리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세력이라고 상대방의 핵심은. 이거는 그거 계속 캐치고 나가면 거기에 피바다 신앙 세력이 들어있다고요. 아주 단단한 종북 혹은 간첩 같은 인간들이 들어있다고요. 아주 단단한 김일성 영생교도가 들어있다고. 그 핵심 중에 핵심에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세력이 딱 그게 상대방의 안고예요. 안고. 그럼 상대방이 이제 찐빵이라 그러면 이제 주변 뭐 살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살집은 뭐냐?
진실을 경멸하는 앙심 덩어리예요. 앙심.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앙심을 갖고 있는 진실경멸 세력이야. 내가 삶이 파괴돼도 좋고 대한민국이 파괴돼도 좋고 저기 세상이 파괴돼도 좋고 금이 가도 좋으니까 나는 아무튼 이렇게 개기겠다라는 이게 타락한 리버럴들이에요. 그리고 PC, 정치위선 완장지라는 놈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이게 다 이런 쪽이라고. 그러면 이거 상대방을 전체를 뭉뚱그려서 뭐라 부를 거냐. 이 찐빵 잔체를. 그 안에 살집도 있고 거기에 살집도 있고 그 안고도 있고 핵심도 있는데 저희는 바로 핵심을 찍어서 부르겠다 이거야. 핵심은 전체주의다 이거예요. 물론 피바다 신앙인 말고 그 주변에 부역 세력들이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찍을 때는 그 핵심이 없으면 상대방 힘을 못 쓰거든요. 그 핵심이 없으면. 이거 저기 통역당 이 사람 통역당한 거 반성도 안 했죠. 감옥 나와서 신영복. 저는 그래서 소주 처음처럼을 안 먹어요. 이 사람 그 글자체라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제가 잘 토하기 때문에. 이 통역당 걸렸을 때 거기 기관총 나오고요. 미화 나오고 아마 박격포도 나오고 실탄도 나오고 권총도 나오고 무시무시한 조직이었어요. 3명인가 아마 사용됐던 조직인데. 뭐 쉽게 말하자면 말은 이 사람 그 저기 뭐 아마 그 여러 가지 인세나 뭐 강연료 기타 등등을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요. 그 엄청나게 잘 살았다 그래요. 나와서. 근데 이 사람 하는 말 보세요. 정치란 무엇인가? 평화와 소통과 변화의 길이다. 광화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길이다. 이거 말이 되냐고. 이 정도 얘기하려면 옛날에 자기 통역당에 대해서 그거 좀 잘못됐던 것 같다. 그 기관총이 평화와 소통과 변화의 길이에요? 총알 실탄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늙어서 숨질 때까지 이런 혓바닥에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는 소리만 했다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이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 앙심 덩어리예요. 앙심 덩어리 사실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이제 간첩, 정보, 그 다음에 김일성 영생교 피바다 이걸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는 저는 그쪽 진영, 그 찐빵 덩어리를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상대방한테 반대하는 거 다 모여라 이거예요. 반문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 중국 일당 독재 공산주의에 대한 문명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 김일성 영생교 체제에 대한 문명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 둘 다 반전체주의예요.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김일성 영생교랑 영생교의 영원한 존속, 그거의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우리는 뭐냐 이거야. 그럼 반전체주의죠. 그래서 우리 반전체주의 진영은 어떻게 내부가 구성되어 있냐 보죠. 핵심은 굉장히 미약해요. 아직. 우리 안고가 아직 덜 만들어져 있다고. 이 안고는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란 건 뭐냐면 진실존중, 공전존중, 선악변별이에요. 선악 개념, 도덕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선해, 이건 악한 일이야. 이런 개념이요. 마치 우리 예를 들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갖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있거든요. 그런 선악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래야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는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시장경제 이런 거는 정치 프로그램이에요. 그 정치 프로그램 이전에 삶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태도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수주의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뭐 보수주의가 뭔지 고민도 안 해보고 따뜻한 보수가 좋아요. 개혁 보수가 좋아요. 보수 대통합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보수라고 붙이면 거기 가서 대통합 할 생각 없거든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부는 뭐예요?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우리의 주변부는 뭐냐? 우리는요, 이렇게 되면 이런 미덕을 아는 보수이기 때문에 주변부에 이 리버럴 중에 가끔요, 자유민주주의 반공을 얘기하고 한미 동맹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실 존중을 얘기하는 그런 리버럴들이 있어요. 이걸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수주의 안에만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 핵심은 누구보다도 보수주의 정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보수주의자이지만 바깥에 리버럴을 붙여야 된다. 좀 철든 리버럴, 참된 리버럴을.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수는 정신이고 문화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밥 좀 먹고 살 이유는 정신과 문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안 찾은 거는 전 비난할 뜻이 없어요.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전에 안 찾은 걸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이제 닭고기도 좀 마음 놓고 먹고 돼지고기도 마음 놓고 먹고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집에서도 살게 되고 이러면은 정신과 문화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30년을 우리가 게으름 부렸다고요. 그럼 그동안에 쟤들이 정신과 문화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쟤들이 퍼뜨린 그 맹독성 상징, 개념, 이야기, 스토리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주의로 올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사람들이 저 아래 가면 수두로 뻑적해요. 밖에 가면. 우리가 흔히 젊은 세대랑 말이 안 통한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독극물로 만약 이게 30년 동안 전교조 이전에도 전교조는 1990년대고요. 그 이전에 이미 정신적 점령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전교조라고 꼭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게을러서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 지킬 걸 지키지 못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독극물을 퍼뜨려 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독극물 세례를 받아도 자기 삶의 하루하루의 경험 때문에 진실 존중을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보수는 아니더라도.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엔 젊은 층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20대인 친구 굉장히 저기 문재인 정부 좀 이상해. 너무 저기 그 북한 이상한 놈들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고 좀 이상한데? 이거 자유민주주의가 맞고 한미동맹이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젊은 친구 붙잡고 27살. 너 선과 악을 아느뇨? 라고 물으면 웃죠. 웃죠. 이거 무슨 꼰대 같은 저기 뭐야 그 오글오글한 소리야? 이런 반응 나오죠. 그럼 기본적으로 리버럴하거든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더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가다듬어져서 우리 보수주의 쪽에 좀 더 이쪽을 알게 되고 좀 더 세상을 살아보고 이러면 보수주의로 오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괜찮은 리버럴들, 참된 리버럴들, 진실 존중을 아는 리버럴들을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전체 진영의 이름이 달라지죠. 보수 진영이 아니라 반전체주의 진영이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수주의 정치 철학, 그러니까 진실 존중과 공전 존중과 선악 변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고민해 본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되 코어를 이루되 그 주변부 살집에 진실 존중이 뭔지 아는 철든 리버럴, 참된 리버럴이 붙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추구해야 된다. 참고로요. 리버럴에 아까도 말했지만 타락한 리버럴이 있고 참된 리버럴이 있어요. 그 변별점은 뭐냐면 진실 존중을 아냐 모르냐예요. 예를 들어서 이 리버럴들이 진실을 경멸하는 그러한 풍조는 벌써 한 100여 년 이상 됐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한 100여 년 전에 그런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1905년경에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뭐라 그랬냐. 보수를 화나게 만들려면은 보수에게 거짓말하면 보수는 화를 내. 리버럴을 화나게 만들려면 리버럴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면 리버럴은 화내.
즉 리버럴은 진실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To anger a conservative, lie to him. To anger a liberal, tell him the truth. 100년 전부터 리버럴이 이 최소한 일각에서는 리버럴 일각에서는 진실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전부 도끼에 의해서 선악, 진실 이런 게 진실을 경멸하라고 만들고 삶과 세상에 대해서 앙심을 갖도록 만들고 그걸 개념이고 진보라고 가르치고 선악 같은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보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그 생명선 하나만 여기 물속에 잠긴 애가 여기 그 숨 쉬는 빨대 하나만 수면 위로 내놓고서 학 하면서 간신히 숨결만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빨대, 맨 마지막 빨대, 모든 게 잠겼을 때 맨 마지막 빨대가 뭐냐면 이게 진실 존중이에요. 팩트를 이해하는 거, 팩트를 아는 거, 알아차리는 거. 그 마인드만 있다면 우리 편으로 끌어야 돼요. 우리 편으로 끌으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리버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문명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그런 특이성 때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현대문명 자체가 리버럴을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현대문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도덕이라는 건, 원래 선악이라는 건. 그러니까 리버럴과 보수의 구분점은 뭐냐면 다시 말할게요. 리버럴과 보수의 구분점은 선악 개념이 있냐 없냐예요. 혹은 선악 개념을 추구하냐 안 추구하냐예요.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할까? 이거가 있으면은 보수고요. 선악 개념이 없으면은 리버럴이에요. 그런데 리버럴 안에 둘이라고요. 이게 다시. 하나는 진실 존중을 아는 리버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진실을 경멸하는 리버럴이 있다고. 진실을 경멸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타락한 리버럴은 전체주의 따까리 하면 돼요. 전체주의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진실을 이해하는 리버럴, 진실 존중을 떠받드는 리버럴은 우리가 안아야 된다고요. 왜냐? 이 리버럴이 많아요. 이게 많아요. 이게 왜 많냐? 현대문명 생각해 보세요. 현대문명 속에서는 심지어 이제는 핵가족마저도 해체되잖아요. 이혼율도 높고 대가족 없죠. 마을 없죠. 문중 없죠. 도덕이라는 건 원래 이런 전통적인 그런 공동체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는데 지금 공동체 인간관계가 어딨냐고요. 다 원자화돼서 내가 내다라는 그 자의식 덩어리로 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다라는 자의식 덩어리로 살면 도덕을 알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요. 전통 도덕은 다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전통 도덕이 다 무너지는 그 와중에서 내가 그래도 진실과 거짓은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기특한 리버럴들이 있다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적 메시지가 전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특한 리버럴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안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수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걸 못 안아들어요. 우리 보수주의 진영이 기둥이 되고 주춧돌이 되지만 바깥에 그 기특한 진실 존중이 뭔지 아는 리버럴들을 다 안아들여서 만들어지는 큰 집. 이 큰 집을 뭐라고 부를 거냐. 반전체주의 진영이다 이거예요.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전선은 전체주의냐 반전체주의냐. 상대방은 코아 중에 코아를 가리켜. 상대방 안에 반드시 전체 피바다 신앙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은 핵심을 딱 고립해가지고 너흰 전체주의야. 저는 피바다 신앙인은 아닌데요. 너 임마 하지만 걔들하고 같이 놀고 걔들한테 봉사하잖아 임마. 그럼 너 부역자냐? 차라리 전체주의야 임마. 그러고서 상대방은 전체주의로 몰아버리고요. 축약해서. 우리는 반전체주의로 이 참 먹음직스러운 이런 살집이 둔둔하게 붙은
가운데 코어에는 보수주의가 들어있는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전선하면 뭐가 중요하냐? 우선 첫째, 이런 전선의 구분, 적과 아, 상대와 우리, 이거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얼핏 얘기했는데 칼 슈미트라고 나치 철학자가 있어요. 이제 백모가 이제 나치 철학자 인용하네. 저놈 저기 완전히 저거야. 저 이제 극우가 됐어. 그런 식의 극우라면요. 김어준, 김용민이 극우예요. 왜냐? 김어준, 김용민이 그때 뭐 국민방송인가 뭔가 뭐 만든다 그럴 때 그 포스터 보면요. 괴벨스가 딱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의 거짓말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번의 거짓말은 뭐 진실로 통한다. 뭐 그런 소리였던가? 아니면은 거짓말 잔뜩 해도 그거 진실이라고 밝혀질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거짓이 현실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가. 아무튼 괴벨스 사진 걸고 괴벨스 말을 인용을 해놨어요. 그러면 김용민, 김어준이 나치네. 만약에 제가 칼 슈미트를 인용하는 걸 두고 나치라고 저한테 낙인 찍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요. 이 칼 슈미트는요. 저쪽 전체주의 애들이 잘 인용해요. 의외로.